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갑자기 허기가 지네요. 그래서 어, 호박전 해가지고 먹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요.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어,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은 시기예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제 지금 이제 5년 차로 들어가니까 매년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영국에 8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집을 계약을 갱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 렌트 갱신해야 되고 온갖 서류들 뭐 자동차세, 보험 모든 것들을 이제 1년치씩 막 내고 막 이러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 9월에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이제 또 아들과 저의 학비도 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방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방학 기간이 이제 영국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인턴십을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20년간 경력이 있던 트랜슬레이션 번역 쪽으로 이제 틈틈이 간 작은 이런 일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 뭐라고 하나 그런 간헐적 일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저는 건축으로 다시 방향을 정했으니까 건축과 관련된 이제 경력을 이제 다시 쌓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보니 인턴십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페이드 인턴십에서. 근데 이제 그게 6, 7, 8 이런 기간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주로 인턴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로 이제 저 리바라고 해서 영국 왕립 건축 협회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파트 1 코스를 하고 있는데 파트 1은 이제 year 1, 2, 3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year 2 or 3 이렇게 주로 year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들이 많다 보니 사실 막 이렇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비좁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이 이제 막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 와중에 먹을게요.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삶에 대한 질문들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루는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태어나서래. 영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Mommy, can I go back to Korea? 이러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보내서.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지. 얘 무슨 일 있나? 갑자기 이런 말 한 번도 생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랑 연락이 되지 않고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아들 뭐 놓고 간 거 있어서 가져다 줄 겸 그 월요일 저녁에 이제 학교 마무리 했을 때 이제 아들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저처럼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까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무심히 이렇게 지나고 무딘 성격이 아니라 이제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들도.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나는 루틴드 라이프가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치. 항상 아들도 저도 그렇고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루틴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안전하고 왠지 편안하고 그 보호받는 느낌 그것 때문에 편안한 사람이 있고 이제 저랑 아들은 또 완전히 성격이 또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향이 되게 자유로운 걸 추구하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걸 이제 추구하는 성향인데 이제 엄마 나는 학교 보딩 그다음에 홈워크
슬립, 다시 학교, 보딩, 홈워크, 슬립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제 그래 견뎌봐 하고 할 때가 있고 그래 하고 한번 안아줄 때가 있잖아요. 보듬어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너무 이제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음, 이건 그냥 혼자 두면 될 문제가 아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얘기를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루틴들 이렇게 매일이 똑같은 삶이 힘든 건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면 어른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맷집 다져온 그 내공이 있으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데 아이들은 왠지 내가 이 세상을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먹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시스템과 규제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 적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든 게.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영국에서의 삶은 너무 행복한데 그런 자기 본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자기 나이에는 학교를 가야 하고 그 학교에 가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스케줄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심하게 더 많은 사교육 혹은 뭐 사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제 더 이제 프레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하루 이제 학교에 말씀드리고 하루 쉬게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루틴드 라이프 말고 평상시에 그 weekdays 말고 weekend 그런 거 말고 오늘 좀 다른 거 해보자.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해서 주로 아들이 푸디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제 스시 먹으러 가고 싶대요. 이제 어제는 아들이랑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살던 앱섬에 갔더니 이제 앱섬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쪽에서 해 오신 분들도 많고 약간 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보다는 번화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막 코리안 푸드도 있고 이렇게 퓨전 코리안 푸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하시는 건 아니고 외국인 분이 하시는데 콘도그라고 해서 요즘은 런던에서 굉장히 그게 유행이거든요. 핫도그인데 그 위에 막 이렇게 맛있는 소스 올려가지고 막 칠리 소스랑 토마토 소스랑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해서 팔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랑 먹어보고 그다음에 스시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쉬다가 저녁에는 연어 구워가지고 쫄면이랑 같이 맛있게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저녁에 아들이 머리가 너무 길어서 학교에서 이제 머리를 묶던지 자르던지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하고서 머리를 잘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가 아들 머리를 자르는데 제가 자르다 보니까 마무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들이 원하던 기장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막 되게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했는데 이제 푹푹 내쉬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내색을 하면서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이 머쉬룸이라고 부르겠네 이러는 거야. 전에 이렇게 좀 짧게 잘랐더니 머쉬룸이라고 했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더니 이제는 사춘기를 들어서면서 친구들의 말, 외모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제가 무심했나요? 그냥 아무렇 대수롭지 않게 친구들이 너를 평가하게 하지 말고 너가 너 자신에게 만족스러우면 돼. 너가 지금 너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더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공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뭐 이러저런 말 안 하고
엄마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었다니 좀 속상하다, 서운하다. 어, 다음번에는 조금 머리는 그래도 다행히 금방 자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별 말 없이 이제 응원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따라 왠지 제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뭐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에 아들이 루틴 라이프를 얘기하면서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학창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그 살면서 거대한 그 숲 안에서 살면서 이 안에서 큰 그림을 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거대한 숲에 쌓여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큰 나무들 예를 들어서 학교, 그다음에 보딩, 홈워크, 그다음에 그 잠자야 되는 시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자잘자잘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재밌게 놀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학교거든요. 정말 엄청 큰 학교 그 학교가 큰 게 아니고 학교는 요만한데 학교를 둘러싼 자연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이만큼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그 행복함 그런 것들이 이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데 그 숨어져 있는 너무나 그걸 켜켜이 이루고 있는 작은 나무들, 작은 기쁨들, 순간들은 보지 않고 이제 거대한 틀, 루틴들만 이제 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을 끌어가는 사람. 나는 그래도 멋져. 나는 참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하고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늘은 조금 이랬지만 나는 그래도 멋지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힘들고 하면서 계속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파저티브하고 네거티브 띵킹을 하는 사람이 전 딱 그렇게 두 부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이루는 정말 아이디어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걸 하든 엄마는 no matter what I love you.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어. 네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 끝없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불행은 끝에서 밑바닥까지 쭉 잡아내리는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같이 내려가 하면서 이렇게 밑바닥으로 같이 내려가게 하는 그런 힘들이 안 좋은 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것은 너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함께 끌고 내려가. 근데 그런 인생을 네가 살 건지 아니면 행복한 삶은 내가 나를 띄우는 건데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대신 다른 것은 이건 남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고 이거는 너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의지와 주관과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해. 그걸로 네가 끌고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너의 삶이란다. 너의 행복이란다는 걸 얘기했어요. 참 그게 제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No matter what, you are great. I love you so much. 하고서 이제 차 안에서 머리를 살짝 가르마를 바꿔줬다 한쪽이 길어졌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주로 이쪽 오른쪽 얼굴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살짝 길어지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긴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서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온 제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심정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막 요즘 계속 그 이력서를 넣고 만들고 막 하고 있는 중이어서 쉽지 않은데 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계속 서포트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정신적으로 으쌰 으쌰 좋은 기운 내게 남아져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긍정을 다 짜서 아들한테 몰아주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나 자신에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혹은 뭐 "왜 그래? 도대체 잘하고 있어?"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내 불안과 다그침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no matter what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다 잘 될 거고 너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넌 정말 멋져. 누군가가 너를 그런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면 생각해 봐. 지호야. 너가 정말 좋아하는 네 친구 해리 있잖아? 너 해리가 머리 이렇게 자르고 왔다고 해서 그 친구 놀릴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지호야 그거 봐. 그게 진정한 프렌드십이지. 프렌드십은 외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지. 그냥 그 친구 있는 그대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외모를 가지고 친구가 그렇게 비웃고 혹은 놀림감으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진짜 좋은 친구가 아직은 아닌 거야. 그 친구는 아직 childish하고 immature한 거야.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야. 그런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바른지에 대해서. 그런 친구를 때문에 그건 그 친구의 문제잖아. 그 친구가 배우지 못한 거고 아직 미성숙한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우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지. 그거는 그 친구의 몫이고 그 친구가 고쳐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주를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살면서 쉽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긍정의 메시지 주면서 늘 힘내시길 응원 드릴게요.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